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아주 특별한 자서전, 부분과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어려운 물리학 공식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혁명 뒤에 숨겨진 정말 인간적인 대화와 고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 생각, 바로 이 문장을 책 전체의 기둥으로 삼았어요. 자신을 무슨 고독한 천재처럼 그리는 대신에 자기 삶과 연구를 만들어낸 수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이젠베르크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책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건 단순히 과학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딱하게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하이젠베르크는 우리를 현대 물리학이 탄생하던 그 뜨거운 논쟁과 토론의 현장으로 그대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좀 보세요. 닐스 보어, 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 와, 이들은 그냥 동료가 아니죠. 20세기 물리학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면 이 거장들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바로 이게 이 책이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과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대를 관통했던 가장 큰 갈등은 뭐였을까요? 바로 혼돈 그 자체였던 양자역학의 탄생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전까지는 아이작 뉴턴의 세계였어요. 모든 게 시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고 예측 가능한 그런 우주였죠. 그런데 갑자기 이 오래된 규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주 이상하고 새로운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던 세상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대한 혁명의 한가운데에 바로 두 거인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달랐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대화를 보면 딱 드러나죠. 아인슈타인은 신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우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그냥 예측이 어렵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세상은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주 확고한 철학적 신념이었던 거죠. 반면에 하이젠베르크의 스승이었던 닐스 보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직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어쩔 거냐.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데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런 입장이었죠. 한마디로 자연이 우리 상식에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발견, 어쩌면 20세기 과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내놓습니다.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원리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입자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딱 보려고 하면 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운동량을 알 수 없게 돼요. 반대로 속도를 정확하게 재려고 하면 이번엔 얘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완벽하게 아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는 행위 자체가 그 입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이젠베르크가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나이가 고작 26살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기둥이 됐고 결국 1932년에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아주 깊은 주제가 드러납니다.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 그럼 대체 진짜 현실이라는 건 뭘까요? 보세요. 과학은 단순히 뭔가를 재고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과학이 현실의 본질을 건드리게 되면요. 과학자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죠. 이제 책의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세계에서 전쟁이라는 끔찍한 현실 속으로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하이젠베르크는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왜 그는 나치 독일로 돌아갔을까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민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그는 자신의 의무가 조국에 있다고 믿었고 이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과학, 철학,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경험이 마침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 부분과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죠. 하이젠베르크에게 양자역학이라는 건 하나의 부분에 불과했어요. 만약 이 부분이 철학, 정치, 윤리,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같은 더 큰 전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진정한 이해에 이르는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전문 분야, 즉 부분을 마스터해야죠. 둘째, 그걸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진 이 지식을 사회와 도덕이라는 더 큰 전체 그림 안에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거죠. 결국 부분과 전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게 극도로 전문화되고 파편화된 지금, 우리는 혹시 어떤 중요한 전체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지식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책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